아니, 한국인이 이런 것을 풀 수 있다고? 한국인은 고등수학을 나와도 사칙연산밖에 모르는 건 아니었어. 영국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탁에 선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이었는데요. 중학교에 초청되어 수학 강연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중학생들은 배우긴커녕 구경조차 한 적이 없는 대학생 수준의 수학 문제여서 선뜻 문제를 푸는 아이는 없었죠. 그런데 2분 뒤 교수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샬라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어요. 첫째 딸,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인 하윤이요. 막내 아들 이름이 왜 이러냐고요? 네, 보시다시피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아들이죠. 물론 영국 이름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보이라고만 부를게요. 예상하신 바와 같이 저는 이를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사실 처음에 입양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원래 하윤이의 부모를 알고 있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저와 아내가 젊던 시절에 어느 날 옆집에 하윤이네 가족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어서 뭔가 특별했죠. 저희 부부가 워낙 고침성이 좋기도 해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 한국인 가족 구성원은 부모와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하윤이었죠. 하윤이는 정말 귀엽게 생겼었어요. 그때가 10살 정도였던 것 같네요. 저희 부부도 사이좋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는데 그 한국인 부부는 정말 인고 부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착한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멋모르고 사업에 도전을 해왔었는데 자금 관련해서 앞뒤가 맞지 않아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윤이네 아빠가 잠시 보더니 뚝딱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씩 손을 벌렸죠. 크게 손해볼 뻔했던 일도 그 사람 덕분에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가족이 차를 타고 모처럼 다른 도시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는데 비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여서 앞차를 받고 만 것이었죠. 하필 고속도로라 뒷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앞차 뒷차를 통틀어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하윤이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게 되죠.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할머니나 친척 등 친족에게 보내졌겠지만 그들이 하윤이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애초에 하윤이의 친부모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한 거였더군요. 영국으로 오면서 아예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는 하윤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사업도 전부 말아먹고 빚을 상당히 떠안고 있었지만 도저히 이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입양하는 것은 아내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다 받은 하윤이를 일단 저희 집에 데려왔고 차근차근 입양 절차를 밟았죠. 제 아내도 아이들도 원래부터 하윤이를 많이 귀여워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윤이의 친부모를 생각하며 사랑으로 키웠어요. 친자식에게 쏟는 정성 못지않게요. 그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듯 하윤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효자가 따로 없는 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늘 반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역시 아이들이 커서 잘 되길 바라긴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똑똑한 것보다 착하게 자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더 신경 썼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버릴 줄이야. 몇 년 후 첫째는 성인, 둘째는 고등학생, 그리고 하윤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애들은 뭐 이리 빨리 크는지 하윤이가 2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사춘기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그냥 넘길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진지하게 물었어요. 요새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요. 보이는 한참 우물쭈물하더니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착한 하윤이를 왜? 화도 나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서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랬다고 하니 더 슬펐죠. 다른 곳에 가도 비슷할 테지만 적어도 대놓고 동급생을 괴롭히지는 않는 학교로 보내줘야겠다 다짐했습니다. 마침 우리 하윤이가 성적도 너무 좋았으니 고급 사립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저희 가족은 평범한 성인이고 갚아야 할 빚도 있었기 때문에 학비가 많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만큼 하윤이를 지켜주고 싶었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그 중에서도 늘 상위권에 있었어요.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전교 1등도 여러 번 하더니 나중에는 100점을 놓치는 경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역시 학비가 상당한 학교여서 그런지 종종 사회적으로 높으신 분들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보이네 학교의 영국 명문대 수학과 교수님이 왔다고 합니다. 하윤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수님이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냈다고 해요.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서 몇 명은 풀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푼 건 역시 하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감탄한 교수님은 학부생이 푸는 문제를 냈다고 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못 풀고 있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하윤이가 답을 말했죠. 결과는 정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풀이 과정을 검토했는데 완벽한 풀이라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어요. 수학 교수님은 하윤이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너 같은 수학 천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수학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 주렴. 그 교수님의 이름은 찰슨이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 영국에서 수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된 마음으로 하윤이가 더 잘 되길 바래서 망설임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티나게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죠. 교수는 하윤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이를 데리고 교수님이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 하윤이, 그리고 교수님. 네 사람이 앉아서 하윤이의 천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는 하윤이가 아직 중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수학자가 되길 원한다면 교수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래보다 일찍 조기 입학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서 저도 따라가서 같이 들었는데 집중을 하려고 해봐도 잠만 쏟아지더군요. 그래서 하윤이가 잘 듣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했는데 눈빛이 참 또랑또랑했습니다. 보이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어요. 이 어린 것이 힘든 일을 몇 번이나 당했는데도 잘 커져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늘의 별이 된 하윤이의 친부모가 이렇게 잘 큰 하윤이를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몇 번 수업을 들어보고 하윤이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도 해서 저희 가족과 돈독한 사이가 다 됐죠. 그 덕분에 하윤이는 고등학교부터 명문고에 진학하게 됐고 논문도 쓰더라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윤이의 친부모가 계산에 아주 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했었을 때 도움을 주었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머리 좋은 것도 유전인지 아니면 동양인이라 수학을 잘하는 건지 동양인들은 수학을 잘하기로 유명하던데요. 특히 한국인들이요. 작년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한국인 교수가 수상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대수기하학 분야에서 대표적 난제로 알려진 위드 추측 등의 난제를 해결했다던데 정말 대단했죠. 보는 찰슨 교수님이 계시는 학교의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부 시절 내내 1등을 유지하면서 장학금도 꼬박꼬박 챙겨받아 저희 가족의 자랑이 되었죠. 교수님은 하윤이가 대학에 남아 수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상 밖으로 보이는 그 진로를 거부했습니다. 교수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춘 새 대학교를 졸업한 하윤이는 뉴욕으로 각 금융계에 취직하더니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하윤이가 선택한 직업인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한 만큼 보수를 챙길 수 있었기에 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도 되지 않아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하윤이가 동네 중학교를 다니다가 괴롭힘 때문에 전학을 갔었잖아요. 하윤이가 처음 입학했던 중학교에 같이 다녔던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동네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직업이 없거나 겨우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나 하는 수준의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윤이를 괴롭혔던 아이들 중 하윤이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었죠. 이 덕분에 평범한 서민 가정이던 저희 집이 말도 안 되게 부유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도 돈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무렵 하윤이는 펀드 매니저를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찰슨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으로 돌아가 대학원에 입학해 학문으로서의 수학 연구에 몰두하더군요. 사실 그거야말로 하윤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에게 은혜를 먼저 갚기로 했던 거죠. 목표와 말을 이룬 다음 진정 원하는 일을 선택한 일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도네요. 저희 가족은 부유해졌다고 해서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고 하윤이는 매일 대학원으로 출근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펀드 매니저 의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죠. 지금까지 수학 천재 하윤이를 키우는 영국 샬라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하윤이를 키우는 샬라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